호텔 막내로 시작을 해서 요리를 좀 했고요. 남미에는 IT라는 국가에 이제 파병을 가게 돼서 소속이 유행군이다 보니까 진짜 없는 고기 빼고는 다 들어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요리사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호주로 넘어갔는데 발굴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너 악어 한번 발굴해 볼래 해서 악어 발굴을 하게 됩니다. 나무 부처스는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나무 부처스는 정육점이고요. 파테, 피클, 쌈무 다 직접 만든 것들을 다 진열해놨고 어복쟁반, 스키야키, 국포도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한우, 사골국국, 갈비탕도 직접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일반 정육점하고는 좀 다르네요. 물어봤을 때 뒷다리 맛이 있을까, 앞다리 맛이 있을까, 목살 맛이 있을까? 내일 또 대학교에 강의가 있나요? 네, 내일은 이제 영산대라고.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신호동에서 나무 부처스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33살 백용주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무 부처스는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나무 부처스는 정육점이고요. 저희가 직접 수제로 다 만드는 밀키트들하고 이제 저희가 발굴하는 소돼지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정육점 하는 거 외에 또 다른 것도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마트에서도 정육 코너를 운영하고 있고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요리사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들이고요. 네. 이제 소돼지가 메인 재료로 활용되다 보니 필요한 부분들 이제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가게를 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가게를 가서 약간 점검하고 수업도 가고 마트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아, 여기가 사장님 가게예요?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나무 부처스 정육점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직접 발굴한 프렌치렉들을 이제 드라이징하는 곳이고 일반 이제 소고기들은 이렇게 스킨 포장을 해서 전부 다 진열을 해놓았습니다. 파채, 피클, 쌈무 다 직접 만든 것들을 다 진열해놨고 이제 직접 만든 밀키트들은 어복쟁반, 스키야키, 육포고요. 육포도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수비드한 돼지 안심이고요.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 닭가슴살 많이 드시잖아요. 네. 돼지 안심이나 돼지 등심도 닭가슴살보다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네네. 돼지국밥, 뼈다귀탕, 한우, 사골국국, 갈비탕도 직접 다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매장에서 직접 다 만드는 거예요? 네, 매장에서 다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일반 정육점하고는 좀 다르네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부터 정육을 한 게 아니라 요리사 셰프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배웠던 것들을 많이 녹여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업할 자료들 챙겨서 마트 한번 갔다가 이제 수업하고 다시 가게로 와서 이제 돼지 발굴할 예정입니다. 네, 사장님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정육점을 운영하게 되셨어요? 고등학교를 이제 조리고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일찍 좀 취업을 하게 돼요. 고등학교들은 이제 힐튼 호텔 막내로 시작을 해서 이제 요리를 좀 했고요. 군대를 가서도 이제 이등병 지나고 나니 파병을 지원을 받더라고요. 지원을 했는데 또 운이 좋게 잘 돼서 이제 남미에 있는 IT라는 국가에 이제 파병을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식재료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소속이 유행군이다 보니까 진짜 없는 고기 빼고는 다 들어오더라고요. 모든 식재료가 다 들어와서 그때 구경을 잘 해서 이제 요리사 할 때 이렇게 좀 많이 써봐야 되겠다를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렇게 군생활 제대하고 돌아와서 이제 레스토랑에 취직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안심 등심만 스테이크를 굽다 보니까 왜 우리는 다른 부위를 쓰지 않느냐라고 선배들한테 물어봤을 때 시키는 거나 열심히 해라 라고 항상 대답을 들었고요. 그때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냥 발굴을 배워서 이 원서 서적에 있는 스테이크들을 다 구워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요리사 생활을 잠시 멈추고 이제 발굴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럼프를 많이 구워보고 싶어요. 그게 이제 설도 부위인데 한국에서 설도는 불고기를 하거나 뭐 국거리를 하거나 산적을 하거나 이 정도로만 사용이 됩니다. 근데 럼프 스테이크라고 해서 그런 뒷다리에 있는 큰 살덩이들을 스테이크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먹어봐도 맛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령을 배웠습니다. 배우고 이제 호주로 넘어가게 되죠. 다시 한번 요리사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호주로 넘어갔는데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장을 먼저 다녔어요. 발굴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너 악어 한번 발굴해 볼래 해서 할 수 있다고 뭔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악어 발굴을 하게 됩니다. 막상 이제 해보니 똑같더라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말을 하면 소, 돼지, 양, 닭, 악어 4발 달린 거는 뼈 구조가 똑같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해보니 여담으로는 거기에서 나온 악어 가죽은 에르메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악어 농장에서 나와서 이제 첫 레스토랑을 들어갔는데 안심, 소 안심을 40채를 주더라고요. 너 손질할 수 있어? 하더니 할 수 있다고. 40채를 하게 되니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데미 셰프를 달아주더라고요. 데미 셰프가 그냥 어느 정도 요리는 할 수 있는 직급인데 이제 다행히도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운이 좋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CDP라고 하는 직책을 달고 이제 멕시칸 키친으로 가게 됐고요. 파트장을 하면서 요리를 이제 지시를 하게 되고 이제 셰프들의 콜링을 받아서 팀원들이 거느려서 요리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작은 레스토랑들을 해보고요. 지금의 나무 부처스를 창업하게 됩니다. 창업하게 된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어찌됐든 요리사가 하는 정육점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더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고요. 이제 밀키트 같은 경우도 시판이 아닌 셰프의 레시피를 녹여서 만든 음식들이기 때문에 좀 더 퀄리티 있게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고 오셨는데 큐브 스테이크를 할 건데 툭불 체크 등심을 달라는 겁니다. 아시죠? 충분히 맛있는데 가격을 말씀드리니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체크시 고가인지 모르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설깃머리를 추천을 드렸거든요. 제 설깃머리가 충분히 가격도 저렴하면서 엄청 부드럽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정육점이 되었죠.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체크하는 게 훨씬 많이 남는 거 아닌가요? 훨씬 많이 낫죠. 네. 솔직히 낫죠. 훨씬 나은데 뭐 하루 이틀 장사할 거 아니니까 충분히 설깃머리를 추천해서 맛있게 드셨으면 분명히 다음번에도 저희 정육점을 이용해 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번에 꼭 이용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용해 주시는 거 보니 제가 생각하는 길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 매장 계속 갈 것 같아요. 금액도 줄여드리고 훨씬 맛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니까 소비자들은 즐거워하지 않으실까요? 여기는 마트고요. 마트 안에 있는 정육 코너만 제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 와서 네.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매출 관리도 하고 이제 부위별로 채워야 될 것들 채우고요. 아무래도 나무 부처스하고는 조금 소비군이 다릅니다. 그래서 냉동식품이 조금 많이 나가고요. 대패, 그다음에 냉동 이제 곰국이나 곰탕, 그다음에 돈가스들, 그다음에 뭐 불고기류들. 이렇게 아침에 오셔가지고 부족한 거 채워놓고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네, 같이 채워놓고 이제 오후 장사를 준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채울 건 다 채우고 있습니다. 가볼게. 그러면 저기 있던 고기들은 저기 아까 그 정육점에서 다 작업을 해서 이쪽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해서 배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육가공에서 받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작업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제 어디로 이동하시나요? 이제 학교 강의가 있어서 학교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 그러면 저런 마트나 이런 데는 어떻게 입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사이트에 보시면 이제 마트 구인 공고란이 있어요. 마트 사장님들하고 조율을 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저기 뭐 들어갈 때는 뭐 보증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보증금은 1,000,000원이고요. 월세는 따로 없고 이제 판매 금액의 수수료 8%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1,000,000원을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800,000원이 월세가 되는 거죠. 저기서는 이제 한 달에 뭐 수익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한 500-600 정도 이제 수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순수익으로? 네, 순수익으로 한 500-600 정도 나오는. 그래도 아침에 잠깐 들려서 뭐 제가 볼 때는 별로 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사실 500 정도면 엄청 괜찮은 거 아닌가요? 물론 많은 편이죠. 500이라고 작은 게 아닌데 이쪽 업계를 하다 보면 저희 선배들 얘기 말씀을 들어보면 1억, 10억, 100억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제 제가 수익이 많다라고는 사실은 못 느낍니다. 저한테는 500이 큰 돈인데. 여기가 오늘 교육할 곳인가요? 네, 여기는 이제 조리고등학교고요. 오늘 제가 수업할 고등학교입니다.
불러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맞아주면 항상 떨려가지고.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아, 네네네. 저희 백대표 학교 다닐 때 과학을 가르쳤죠. 아, 그래요? 제 그냥 하루 스토리를 찍는 스토리로. 성공했다. 우리 네. 백 대표님을 저희가 이제 재작년인가 그때 한번 초청을 해서 네. 강의를 해달라. 현직에 계시니까. 아. 근데 이때까지 골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업한 거랑은 네. 완전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골발하시는 분들은 이게 단순하게 어떤 부위다, 네. 어디에 붙어 있고 그것만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 백 대표는 조리도 전문적으로 배웠고 네. 그리고 이제 경영도 하니까 학생들이 조리사로서 이 부위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질뿐만이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이 달라진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걸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그 아이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그 다음부터 저희가 다른 강사를 섭외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표가 엄청난 분이시네요. 맞아요. 아닙니다. 엄청난 분이에요. 그 지금 우리 그 돼지고기 부위별 용도 교육하고 소고기 부위별 용도 교육하는 걸 제가 인스타에 몇 컷을 올렸는데 백 대표한테 배우고 싶다는 문의가 폭주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대학 교수님들도 자기 과에서 이런 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네. 교수가 없다. 아. 정말 필요한 수업이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그 이론만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러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어떤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머리에 생각의 폭을 확장시켜줘서 네. 그 교감으로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 바쁘지만 네. 그래도 꼭 해달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선생님은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담임 선생님이시죠. 반장 하면서 리더십 있게 아. 잘 이끌었다니까. 아, 반장이었어요? 반장이었어. 그때부터 싹이 보였습니다. 다들 말씀을 잘해주시죠. 근데 이런 뭐 칼 중에 또 막 엄청 비싼 칼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사실 다 싸요. 비싼 칼은 딴 데 있고요. 현업에서 쓰는 칼들은 다 저렴한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다 부위별로 가져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요리사를 할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부위들을 알려주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 네. 한국에서는 면접을 어떻게 보죠? 그렇지 않아요? 종이 서류를 냅니다. 한국 말고 해외는 무조건 트라이얼을 봅니다. 트라이얼 면접이지만 조금 다르죠. 일을 시켜보고 너가 할 수 있는지, 너가 동의에 쓴 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자, 물어봤을 때 뒷다리 맛있을까, 앞다리 맛있을까, 목살 맛있을까? 당연히 목살이 맛있으면 좀더 부드럽고. 그래서 가격도 뼈만 받으면 좀 더. 앞다리살 내려서 구워서 간이 조금 곁들여서 소스 조금 뿌려서 내면 괜찮은 요리사일까? 물론 맛있게 하면 괜찮은 요리사지. 하지만 요리사라는 게 숙명이야. 항상 신메뉴를 개발해야 된다. 여러분 나와봐. 만져봐. 만져보고 싶은 사람 만져봐. 수업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제가 하면 손가락 하나 사라질 것 같긴 해요. 기준이 있어. 소가 있는데 돼지는 없고. 와, 열정적이시네요. 강의하시는 거 보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랑 모습이 완전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만 없으면 괜찮은데. 혹은 새로운 사업장을 기획을 할 때 확실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매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매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나무 부처스 돼지 발굴을 하러 가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일 또 대학교에 강의가 있나요? 근데 내일은 이제 영산대라고
거기도 조리과에도 이제 똑같은 강의를 하러 갑니다. 조금 더 대학생이니까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위에서 이제 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 주변에는 셰프들이 많다 보니까 부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죠. 대체 부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입 부채살 스테이크를 하는데 혹시 같은 가격대에 말도 안 되지만 한우로 쓸 수 있는 건 없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있거든요. 사실은 털깃머리라든지 삼각살이라든지 가격이 똑같거든요. 사실 수입 부채살이나 투뿔 설깃머리나 그래서 업장에서 쓰기에는 충분히 괜찮아서 많이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다이닝을 또 하시는 분 중에서는 암소 투뿔 꼬리만 또 고집을 해서 쓰시더라고요. 네. 소 꼬리 구이를 하시는데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투뿔이고 암소면 좋은 줄 알아서 이제 그렇게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꼬리라서 암소보다는 거세가 더 나을 수 있다. 좀 더 크고 그리고 연도도 조금 더 낮을 수 있다. 정육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요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꼭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투뿔 9번이 제일 좋은 소다. 근데 투뿔 9번이라고 해서 솔직히 다 맛있는 소가 아니고 2등급이라고 해서 다 맛없는 소가 아니거든요. 등급에 상관없이 맛있는 소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정육점을 한다 했을 때 이 네. 일을 추천할 만한가요? 참 힘든 말인데요. 네.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정육점은 누가 봐도 하향 사업이고요. 정육점을 와서 고기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앞으로도 점점 줄어들 겁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집에서 더 간편하게 사는 분들이 훨씬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이제 밀키트도 판매하시고 뭐 육포도 판매하시고 다양하게 많이 판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만 팔아서는 솔직히 수익이 안 나고요. 지금 판매하는 햄 종류, 그러니까 잠봉이라든지 소세지라든지 육포라든지 밀키트 스키야키들 이런 상품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야만 사실 수익이 나고요. 일반 소고기, 돼지고기를 팔아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절대 수익이 많이 나진 않습니다. 사실. 그러면 사장님께서 이렇게 정육점을 준비하시면서 힘들었던 부분이나 그런 게 있었나요? 처음 창업을 할 때 컨셉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기획한 컨셉은 명확한데 소비자들께서 조금 거부감이 있으시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가 돼지고기도 파나요? 찌개거리도 파나요? 아, 다 팝니다. 무조건 다 판다.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께서는 아무래도 정육점 같이 생기지 않았다. 아까 그 나무 부처스 매장 자체가 인테리어도 이쁘고 안에도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깔끔하게. 다른 곳보다 비쌀 것 같은데 다른 곳과 비교해보면 좀 어떤가요? 가격적인 면에서? 사실 진짜 저렴한 편이고요. 그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어플에 금찬미트라고 있습니다. 이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같은 소상공인이 도매로 고기를 사는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등심의 단가가 10만 원이면 제가 1kg에 10만 원에 사서 13만 원에 드리면 정말 싼 거거든요. 그런 도매 단가를 확인하시고 이제 저희 나무부채스에서 소매 단가를 확인하시면 정말 싸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분은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고요. 네. 이 친구가 아까 저 좀 전에 강의했던 학교 졸업생이고요. 이게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밴드에서 공구할 상품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작업한 돼지 등심으로 돈가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밴드 회원가입 하신 분들은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저쪽 네가 까고 좀 내가 깎게. 아까는 애들 교육한다고 천천히 했는데 지금은 생업이라서 정말 빨리빨리 하고 끝내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반마리를 해체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해체하는 데는 사실 얼마 걸리진 않아요. 한 5분? 근데 이제 손질하고 진공하고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두 마리 하는데 글쎄 1시간? 쪽들은 이미 숙성이 된 것들이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2주에서 3주 돼지마다 조금씩 편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건은 빨리 건조를 시키는 게 제일 관건이고 빨리 이제 수분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건조가 딱딱하게 돼요. 네네네. 그러면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도 발골하는 거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문의가 오면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솔직히 발골을 배우는 거는 요즘에는 학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학원들을 가셔도 되고 조금 본인이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면 발골을 하는 매장을 취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정육점에서 사람 구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 좀 독한 마음 먹고 취직하시면 정말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어느 동네든. 원래 셰프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정육을 배워가지고 다시 나중에 셰프로 가시는 건가요? 솔직히 전 지금도 셰프라고 생각을 하고요. 셰프들이 생선도 만지고 닭도 만지고 돼지, 소 다 만지거든요. 그 중에서 전 좀 큰 돼지를 만진다 일 뿐이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는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오전 9시부터 이제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요. 작업이 더 있는 날에는 조금 더 늦게까지도 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 쉬는 날이 따로 있나요? 아니요. 쉬는 날은 따로 없고 365일 진짜 연중무휴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전쟁 나기 전까지는 문 닫지 말자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잘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안 힘듭니까 그러면? 힘들죠. 사실 진짜 힘들거든요. 네. 쉬고 싶어요. 네. 사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잘 안 된다고,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궤도에 못 올랐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쉬는 날도 없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 짧게 봤을 때나 좀 길게 봤을 때 사장님 목표나 이런 게 있을까요? 짧게 봤을 때는 처음 시작할 때 목표가 그거였어요. 내가 잡은 고기로 내가 하고 싶은 요리를 다 한다. 이게 목표였는데 네. 이게 국밥집, 곰탕집, 햄버거집, 한우 구이집, 돼지구이집 여러 가지 식당들을 다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최근 준비 중인 거는 곰탕집이고요. 곰탕집들, 구이집들, 햄버거집들 다 오픈하는 게 단기 목표고요. 장기 목표는 그런 브랜드들을 잘 꾸려서 F&B 회사를 설립하는 게 큰 목표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정육점을 운영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F&B 회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모태가 고기거든요. 네. 고기가 탄탄하게 잘 되어야지 식당들을 운영할 수 있고 회사들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교육 사업도 좀 더 하고 싶기 때문에 저희 회사 안에 모든 브랜드들이 다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이제 촬영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제 촬영해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말주변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었고요. 사실 카메라가 보고 있으니까 좀 긴장도 되고, 근데 뭐 그래도 일상생활이었는데 일상생활을 찍는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 좋았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이 영상을 이제 보실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솔직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들 힘든 시국이거든요. 정말 힘든 시국인데 좀 이 시국을 이겨내서 다들 다시 한 번 더 힘내서 잘 사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네. 끝으로는 저희 매장 방문해 주시면 네. 모르시는 부위나 좀 더 친절한 상담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 네. 방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